protection. And now, just as a conclusion, I want to say something about health. Because I read lately in a newspaper that with 92 minutes per week walking, people live 3 years longer. That was a study with 400,000 participants. If you calculate what this means, that means in 52 weeks times 40 years, where your time you're working, you spend this 200,000 minutes for walking. That is only a third of a year, a little more. And you gain 3 years of long life. So that means the speed of a pedestrian is the net speed of a walking person at 6 kilometers per hour, that's about brisk walking, is 7 hours you gain per 6 kilometers. Makes nearly an hour's gain per kilometer. So with all other transport modes, you spend time while you walk, but when you walk, while you drive, but while you walk, you gain lifetime. So you're much faster than a rocket to the moon. You can calculate it yourself if you like. And of course, there are other studies on this topic with less participants, but and maybe a different ratio. But interesting enough is that all these studies have come to the result that if you walk regularly, you gain more time than you spend walking. Okay. The conclusion is, yes, walking is not totally safe, but the most dangerous way of walking is not walking.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썸머리에 나오는 캘큘레이션들이 아주 흥미로운 숫자들이었고요. 다음은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위원님께서 우리는 더 나은 보행 환경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진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 때 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목을 영어로 잡다 보니까 한국말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오는 제목이 됐는데요. 예, 우리는 더 나은 보행 환경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앞에서 뭐 얘기 많이 된 것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 텐데요. 일단 invasion of cars, 차가 뭐 도처에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셋백된 건축 후퇴선에 대한 주차, 보행로에 대한 주차, 뭐 이건 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행 공간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그 현상입니다. 이제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노점상들이나 아니면 가게 상점 주인들이 자기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보도에 내놓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투척 공간으로서도 이 보도 공간, 길 가장자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it became space for public facilities as well.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공적으로 지하철 환기구나, 지하철 출입구나 이런 공간이 보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보행 공간으로서는 뭐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벤틸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50cm 정도 남기는 것이 물론 이 위로 걸어갈 수 있지만 사고 났잖아요.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공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우리의 보행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임프레션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넓은 도로 위주의 도시 개발이 우리가 보행 사고의 원인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so wide road bring about wide junction이 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게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났다는 그 교차로인데 굉장히 넓은 뭐
10차로 뭐 또 뭐 한 8차로 되는 도로들이 만납니다. 이런 도로가 왜 보행자에게 위험하냐? 당연히 뭐 횡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차하고 부딪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도시 계획을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다. 뭐 아까 이제 뭐 제인 제이콥스나 뭐 알란 제이콥스 이분들의 얘기는 작은 블럭은 작은 도로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 컨셉의 도시 개발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의 어떤 책임은 이제 교통에서도 많이 져야 하지만 도시에서도 같이 분담해야 한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ECD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한국의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냐 보면 보행자가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 그러니까 우리가 5천 명 중에 그 38%는 보행 중 돌아가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OECD의 평균적인 비율을 보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배 이상 높다는 거. 보행자 사망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 이것도 좀 굉장히 OECD에서 특이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 2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 뭐 인구 비중이나 차량 대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근데 또 신기한 건 보행자 사고 비중이 그 사망자 수에서도 굉장히 높다. 우리는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길 밖에서 죽을 가능성보다 그 차 안에서 차량 충돌로 죽을 가능성보다 걷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보행자 사고 중에 1,900명이 2014년에 보행 중 사망했는데요. 64.5%가 길 건너다가 다 사망했습니다. 그 정상적인 횡단보도에서도 그렇고요.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좀 횡단 때문에 사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게 우리나라 보행 사고의 큰 특징. 또 하나 특징은 보행 사고의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56%가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9m 미만의 도로는 저희가 뭐 그 차로 폭을 한 3.5m, 3.0 이렇게 잡으면 보도 공간 빼고 하면 보통 2차로 도로 이하. 이 메시지는 여기 보시면 뭐 3m 이하도 있고 3에서 6m 이런 데는 거의 다 주택가 생활 도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또 레지던셜 에리어에서 집 앞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거 통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이 열악한 보행 환경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큰 도로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노인의 교통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에서 2000년 10년 정도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 인구의 한 12.7%, 노인 65세 이상 인구는 12.7% 차지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다. 그러니까 인구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보행 중 노인들이 사망하고 계시다.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리는 길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길이죠. 아니 거꾸로 노인 교통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또 보행자 1910명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1910명 보행 중 사망자 수 1910명 중에서 48% 거의 하프 50%에 해당하는 분이 노인이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 통계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우리 횡단을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어떻게 안전하게 횡단할 것인가? 넓은 도로 우리 이제 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생활도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 공공공간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냐? 퍼블릭 스페이스면 이제 퍼블릭이 책임져야겠죠. 퍼블릭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 누가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드냐? 이제 뭐 폴리티션도 있겠고 거버먼트 오피서도 있겠지만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있고 그 디벨로퍼를 뭐 디벨로퍼 같이 코퍼레이션하는 플래너들도 있고 뭐 저 같은 트랜스포 플래너도 있고 뭐 얼번 플래너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지만 결국 시민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시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더 나은 환경을 갖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디벨로퍼의 개발 이익 논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좀 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잘 살펴보면 개발 이익이 있는데 그 개발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데 그 개발 이익 뭐 개발업자나 말씀 개발과 관련된 분들이 가져가겠지만, 근데 현재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냐? 그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보행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좀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블록스, 스몰 로즈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도시를 만들 때 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인 제이콥스의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이게 왜 좋으냐면 작은 블럭이면 그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재밌는 거리 걷기가 가능해진다는 게 제일 큽니다. 큰 건물 하나에 긴 블럭을 걷는 것보단 아기자기한 길을 건물들 그리고 상점들을 보면서 걷는 게 훨씬 재밌죠. 그런 관점에서의 그 도시 계획과 설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지 크로스도 되죠. 횡단도 용이하고 그만큼 사망 가능성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계되는 게 그 뭐 컴팩시티나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는 게 있는데, 그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이고,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뭐 바이크 쉐어링이든, 뭐 카쉐어링 등 이런 것들이 수단이 인테그레이션 되고, 또 수단 간에 환승하는 시간도 또 인테그레이션 되고, 뭐 요금도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것 되게 교통 쪽에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데, 같이 또 고려해야 될 게 도보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워커블 시티를 만들려면 걸을 만한 거리는 어느 정도냐가 플래닝 단계에서 분명히 임베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세종시로 이사한 지 한 6개월, 뭐 저만 같지만 살면서 느끼는 거, 세종시 정말 우리가 계획가들 신경 써서 만든 도시인데 is it walkable 하면 저는 걷기 그렇게 좋은 도시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BRT 이 환상 축이 있는데 그 축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도보권 400m가 이제 아주 가까운 도보권이고, 우리 800m까지는 걷는다고 치면 그 밖에 여전히 뭔가 많습니다. 여전히 아파트들도 짓고 있고 그 안에 무슨 공간이 있는데, 과연 걸어서 우리가 세종시에서 살기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우리 그 중앙버스용차로 잘 만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받았는데요. 하이 스피드, 하이 펑처러티,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어느 정도 약속 시간 지키는 효과가 지하철만큼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한 면에서 보면 횡단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어드레스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보고된 자료인데요. 2010년에서 2013년에 사고만 1,381건이 서울시입니다. 이게 됐고,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41명, 그다음에 다친 사람이 3,4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변 정류장보다 5.4배 위험한 것으로 이 통계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버스차로 좋으니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2016년까지 210km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중앙버스차로 설계 방식, 운영 방식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 횡단 중 사망하는 사람 그대로 또 방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 사이는 이제 사고 통계를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강남대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자료만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뭐 그 사고 개요를 읽어봐야 아는 건데, 12건의 사망자 사고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4명은 제이워킹, 그러니까 무단 횡단을 했고 8명은 정상적인 횡단을 했는데 횡단보도에 의해서 그냥 8명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만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 주로 이제 사고 원인은 이제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니까 급하게 횡단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횡단 사고의 대부분은 블라인드 스팟과 관련이 됩니다. 이
이 운전자도 보행자를 못 보고 보행자도 오는 차를 못 보는 순간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 이유는 주차한 차량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차가 두 개 차로에서 나란히 오다 보면 안쪽에서 오는 차, 특히 바깥쪽에 트럭같이 큰 차가 있을 때는 못 보고 그러니까 운전자도 못 보고요, 보행자도 같이 못 보면서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보수종 차로의 사고를 무조건 보행자의 이 무분별한 횡단이 문제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누구나 사고 가능하다는 것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안한 것으로는 이제 이 정류장 부분은 존 30 km/h 존으로 좀 지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계단식 정지선 스탑 라인을 스텝 와이즈 식으로 해서 충분히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충돌 가능 시간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횡단에서 또 재미있는 이슈는 아까도 나왔는데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지금 이 대구의 경우인데요. 대구의 죄송합니다. 대구에 여기 보면 이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이 도로 밑에는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이 지하도로 서브웨이를 통해서 언더브리지로 계속 다녔는데, 여기 상점이 꽤 활성화됐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보행권 얘기되면서 우리 그냥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하지만 이것을 설치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점 주인들의 권리와 일반 시민의 보행권이 대립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관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펼쳐 나가기 위해서 뭐 시민 단체나 여러 플레이어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긴 한데 이 보행권을 제대로 확립하는 건 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자, 이게 1970년대 정확하진 않지만 70년대 언저리에 만들어진 주택가 생활도로입니다. 우리 뭐 흔하게 주택가, 단독 주택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들이 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차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으니까 주차장 고려 없이 도시 개발했습니다. 뭐 별로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근생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주거지가 고층에 있고 밑에 상점들이 있는 그런 주택가 개발 우리 해왔습니다. 90년대로 왔어요.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의 70년대에 비해서 달라진 게 무엇일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폭도 거의 비슷하고요. 주차하고 나면 남는 거리 별로 없고, 뭐 보행자 뭐를 위한 사이드워크 이런 거 기대할 수 없는 게 90년대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2000년대는 어떨까? 자, 동탄 신도시,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서 차이를 뭘 봐야 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건 도시를 만드는 분들과 교통을 하는 분들의 그 코퍼레이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에서 좀 많이 뭐 아는 게 있는 부분이지요. 근데 뭐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기회도 없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분명히 뭐 방안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차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상당히 큽니다. 보행자 사고 여기서 다 나타나고, 왜냐하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못 봐서 충돌하는 사고도 많고, 그다음 특히 뭐 점심 시간에 여기 근생 시간 레스토랑 식당들이 많으면 다 차 갖고 오고 아주 복잡한 혼잡,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들이 다 우리가 다 감당하고 사는 건데요. 근데 디벨로퍼는 이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갖죠. 네,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 꼭 확보하라는 우리가 의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차를 조금 더 정비했다면 분명히 디벨로퍼한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보행 환경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디맨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그 40년 동안 우리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었는데도, 그다음에 뭐 식당가에 차 갖고 오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보행자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았는가. 개발자들의 논리는 주차장 없는 거리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빌딩 만드는 거 좋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에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더 좋은 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면 이제 그 사고 우리 보행자 사고 원인을 보면 광로가 상당히 문제다. 횡단하다가 사망자 많이 발생한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많이 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는 사람의 잘못. 너가 조심해서 건넜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조심 안 했니?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변화왔던 우리의 뭐 그 주거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세이프티 스트레이티지는 시스템 어프로치입니다.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건 뭐 모든 OECD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거버먼트도 책임을 져야 되고 디벨로퍼도 책임을 져야 되고 플래너도 그리고 시민도 다 같이 그다음에 카 매니팩처러 그다음에 로드 디자이너 모두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No demand, no change.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시초와 모넬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홈존의 영국의 홈존 존 30, 뭐 스위스랜드의 미팅존, 최근에 쉐어드 스페이스, 미국의 컴플리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피데스트리언 프라이어 존 그리고 워커블 시티가 굉장히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보넬프인데 보넬프는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연구 제가 이제 PM으로 그러니까 보행 우선 구역 사업을 할 때 강조했던 부분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보행은 네트워크다. 우리가 이제 보행 우선 구역을 잡고 한 이유는 보행자가 원하는 곳까지 차로부터 안전하게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가고자 하는 곳은 지하철역일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일 수도 있고 우체국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뭐 관공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무슨 꼭 그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자는 의도는 아니고 차하고 같이 쓰더라도 보행자가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 우선권을 가는 그런 가로를 만들어 내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도로교통법에 여전히 이제 우리 재혜성 소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는데 꼭 더 들어가야 될 게 이 보차가 구분되지 않은 가로에서는 차가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이 법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동차 책임을 묻지 않는 도로교통법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으나 어쨌거나 4시 한 27, 8분, 30분 돼가는데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세션으로 연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이슬 박사 보고 맛있는 데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데 좀 소개해 주시라고 해서 밥 먹고 가야죠. 네, 잠시 후 세 번째 주제 발표와 마무리하시고 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계신 분들은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래도 발표를 시작을 해야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요 10분간 휴식 후에 첫 번째 발표로 영국 도로안전협회 앨런 케너디 고문님께서 영국의 보행안전 정책 및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앨런 케너디 고문님께서는 전 영국 도로안전협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영국 도로안전협회 고문 역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on pedestrian safety and to give you an insight into the UK pedestrian casualty picture. Road Safety GB is the organisation that supports local government road safety teams and also the wider road safety profession in terms of education, training and communications. So I'm very sorry, but I'm not going to talk about architecture today. I hope I can give you all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UK provides for pedestrian safety, but also how we're needing to change the way that we work in light of current economic climate, meaning reduced budgets for casualty reduction, and in some case, no budget at all, and also due to a recent rise in casualties, which is going against the long-term trend. I'll quickly go through this slide. In fact, I'll move on because of time, but you can read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in your booklet. So what does the data tell us? The UK does have a relatively good road safety overall road safety record, but what does that mean? What defines a good road safety record? The data can only